짧은 시간에 큰 돈 벌려고 하다간요. 큰일, 탈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 택시에 수상한 승객이 탑승을 합니다. 이 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택시 앞문을 열어서 기사의 얼굴을 확인한 후에 뒤쪽에 다시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내 오른손으로 누군가에게 손짓을 합니다.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을 열고 그 뒤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부딪힙니다. 바깥에서 본 CCTV 영상인데요. 문을 열자마자 오토바이가 뒤쪽에서 와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오토바이가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택시기사에게 계속 현금만 내주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서야 택시기사와 승객이 내리고 난 후에 사고 현장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에 현장음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 현장음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기 좀만 골목으로. 여기? 이 들어간다고? 네. 이거 여기 뭐야? 아이씨. 일단 계산. 그럼 어떻게 해? 계산이 이게 뭐야? 이건 오늘은 몰래 막. 괜찮아요? 근데 오윤성 교수님, 뭔가 이 택시 블랙박스 그리고 이 도로를 비추는 CCTV에 포착된 모습을 보면은 뭔가 저 손님의 행동이 수상쩍습니다. 네, 이제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 사기인데요. 아하. 지금 차에 타고 있는 그 승객하고 네. 뒤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두 명하고 이 세 명이 같은 일당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제 뒤에서 오토바이가 계속 따라가는 거죠. 네. 따라가서 지금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안에 있는 승객이 자꾸 뒤를 쳐다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뭐 이렇게 손짓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그 어떤 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내가 어느 정도에 딱 섰을 때 문을 열 테니까 그때 가서 들이박아라. 네. 그래서 쾅 받고 난 뒤에 이제 그때부터는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네. 병원비 120만 원을 챙겼습니다. 아하. 지금 저 모습은 이제 사고가 난 뒤에 보세요. 헬멧도 땅에 나뒹굴고 있고 저렇게 부상의 정도가 심했다. 이제 이걸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 같아요. 그런데 당시 기사님이 보실 때도 뭔가 이 승객의 행동이 미심쩍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타고 올지게 계속 이렇게 뒤를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오토바이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뒤를 계속 영상에 있어요. 따라오는 게 보여. 그럼 지가 왔으면 내려 돈을 주고 이발 내려서 이래 문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안 주고 돈을 주고 계속 오토바이가 싹 들어오니 그때서 물란 말이에요. 팔도 안 내리면서.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장희영 교수님, 이 사람들 대체 정체가 뭐였습니까?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아하. 처음에 잡히자마자는 당연히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고 우겼습니다만 알고 네. 봤더니 고등학교 동창, 앞서 오윤승 교수님이 한 패라고 하셨는데 네. 한 패였습니다. 네 네. 명이 4인조로 이제 범행을 모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저지른 거고요. 네. 일단 맨 A, B, C, D로 제가 편의상 말씀을 드리자면 A군이 택시 탑승을 합니다. 네. B, C군이 오토바이를 이제 몰고 어떻게 사고를 낼까 네. 이제 그 기회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 D군이 멀리서 상황을 보면 휴대전화로 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다. 지금 섰습니다. 지금 문이 엽니다.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넷이 이제 합을 맞추긴 했습니다만 네. 아마도 이게 뭐 상습범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어설픔이 있었고요. 기사님도 어설픔을 느꼈으니까 좀 신고를 하신 거고 네. 문제는 이제 오토바이를 어떻게 배웠느냐. 요즘 배달 대행 업체가 있으면서 아하.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어차피 자격증이 없어도 그러니까 소형이니까요. 스쿠터 같은 걸 몰 수 있는 자격증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오토바이 배달 대행 업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넷이서 오토바이를 익혔습니다. 네. 오토바이를 좀 능숙하게 탈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이걸 활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라 보험 사기를 한 거죠. 하하.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임방글 변호사님,
자기들끼리 정말 기가 찹니다. 역할 분담도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치료비 120만 원 택시기사로부터 받아냈고요. 그 외에도 형사 합의금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또 돈을 계속 수백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인지 알고 수사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들의 만남은 이제 역추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CCTV에서 이들이 같이 어울리는 장면이 목격이 된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모를 밝혀냈습니다. 네. 정말로 사실 이게 이제 드러나서 발각이 돼서 이게 검거가 됐지. 그냥 이런 거 문제 제기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속절없이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전국에 얼마나 많으실 거예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10대 동창생들로 일명 보험빵을 하여 짧은 시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죽을 때까지 이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며 비밀을 유지할 것을 사고 이후에 현장 추적을 하던 중 피의자가 범행 약 2주 전에 일행들과 다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현장 주변을 배회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동이 어설프긴 어설펐어요. 사고를 낸 뒤에요. 저 오토바이 탔던 사람들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뻔히 근처에 있는 바로 코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물건 사는 모습도 고스란히 찍혔고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참 철딱선이 없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면요. 성인 조폭 흉내를 냈어요. 짧은 시간 돈을 벌 수 있단 말이 쉽게 현혹이 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죽을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비밀을 유지하자고 맹세했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네. 이렇게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고 네. 그러고 나서 뭐든지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비밀이 유지가 되겠어요. 네. 그러나 아마 이들이 지금은 처음이어서 어색하지만 네. 앞으로 이 범죄에서 손을 완전히 떼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하면 할수록 범죄 자체는 더 능숙하게 될 그럴 수 거예요. 있겠네요, 진짜. 그러나 이들이 다 잡히게 되는 이유는 네. 나중에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 나중에는 이제 돈이 벌리게 되면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난 실제로 다쳤는데 네. 왜 내가 너네보다 덜 받아야 되냐? 네. 내가 처음 이거를 제기했는데 왜 내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네. 처음에 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돈을 넣을 때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네.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얘기하고 그러다 비밀 유지가 안 돼요. 네. 물론 최명기 원장님 말씀에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철딱선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요. 임방글 변호사님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사안이 아니면 죄질 정말 나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거짓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냥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됐었는데요. 2016년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돼서요. 형법상의 이 사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공모한 피의자들 지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아하, 네. 불구속 입건입니다만 어쨌든요, 이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이 청소년들, 10대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게 엄벌에 좀 처해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9시 반이 정확히 됐습니다.